남쪽 카리브해를 지나던 선박이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에 폭발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해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운송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트렌데아라과 마약 조직원을 상대로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come out and when you leave the room, you'll see that we just, over the last few minutes, literally shot out a boat, a drug-carrying boat, a lot of drugs in that boa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11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였다며 이 조직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카르텔 9곳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마약 퇴치 임무 수행을 이유로 선박 8척을 영내 해상에 배치하고 남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해병대 등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미국의 목표가 마약 카르텔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 전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마두로 대통령의 자산 7억 달러를 압수하고 체포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2배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경지대에 군 병력을 증강하고 400만 명 이상의 민병대를 조직하는 등 반격 태세를 강화해왔습니다. Y a todo el pueblo que quiera alistarse y ponerse en filas del gran plan nacional de soberanía y de paz.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양국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해 미국으로 향하는 보트 한 대가 뭔가를 가득 싣고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잠시 뒤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와 보트를 강타하고 보트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폭발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아침 자신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남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신원이 확인된 트렌데아라과 마약 조직원을 상대로 물리적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come out and when you leave the room, you'll see that we just, over the last few minutes, literally shot out a boat, a drug-carrying boat, a lot of drugs in that boat. And you'll be seeing that and you'll be reading about that. It just happened moments ago. And 트렌데아라고 하는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마약 카르텔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직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다면서 공격 결과 11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였다. 미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인근 해역에 군함 함정 여러 대를 파견했습니다.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레이크 1위가 파나마 운하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카리브해에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상륙함, 연안 전투함 등 총 8척의 미 군함을 파견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정보 제공 보상액을 5천만 달러, 우리 돈 692억 원으로 2배 올리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기를 탑재한 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며 남미 대륙에서 목격되는 100년 만에 가장 큰 피비린내 나는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원 입대 캠페인을 펼쳐 민병대를 동원하고 자국 함정을 북부 영해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앞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남미에서도 새로운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해군 함정과 해병대를 배치한 건데요. 리포트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카리브해 남쪽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함 3척과 전투기, 해병대 전투병력 등 총 4,5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업자들이 미국에 치명적인 마약을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개인 항공기 등 7억 달러어치 자산을 압수하고 체포 현상금을 기존의 2배인 5천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In Maduro, it is the view of this administration, is not a legitimate president. He is a fugitive head of this cartel who has been indicted.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석유 수출 제재를 두고 미국과 충돌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 a todo el pueblo que quiera alistarse y ponerse en filas del gran plan nacional de soberanía y de paz.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목표가 마약 카르텔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 전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파에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내세운 군사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은데 마두로 대통령 어떤 사람이죠? 원래 베네수엘라 하면 유명한 반미 지도자가 있었죠. 네. 우고 차베스라고. 네. 차베스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로 키워서 지명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 후계자로 대통령이 됐는데 2018년 대선은 부정선거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좀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을 미국으로 보내는 아주 나쁜 나라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그 순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의 트위터에 가보면 마두로 대통령을 5천만 달러의 현상 수배하는 포스터가 저렇게 올라와 있을 정도로 네.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고 저렇게 현상수배 전단을 올리는 것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뭐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 이렇게 명분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 지금 위쪽에 플로리다 반도가 있고 네. 그 밑에 쿠바가 있고 거기서 바다를 한참 건너오면 네.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약갱들이 꽤 많은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갱이 바다를 저렇게 건너서 미국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콜롬비아 쪽이 더 이제 마약이 많이 가는 네.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보낸 것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지금 해군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해군이 가서 과연 베네수엘라의 갱을 소탕하는 전투를 치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별로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내무장관이 있어요. 디오스다도 카베요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네. 기자회견을 하는데 콜롬비아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국행 마약이 가는데 그렇죠.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느냐. 네. 마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적이 마약 소탕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 현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urpose of the United States threatening Venezuela with a military deployment in the Caribbean area, close to Venezuela, is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Venezuela. It means a regime change. The message of Trump to the area, to the region, to our countries, to Latin America, is that the so-called Monroe Doctrine is coming again.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wants to take over control of oil. It's not the first time. I mean, since 1945, when the Second World War ended, 네, 결국은 마약 소탕은 명분이고 네. 사실은 뒤에 석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뿐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나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옆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알려진 수리남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역, 네. 에세퀴보라는 그 앞에 심해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2010년대에. 거기서 양질의 석유가 110억 배럴이나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욕심이 났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도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황성분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거 정제하는데 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가이아나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는 굉장히 질이 좋아서 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2023년 말에 베네수엘라에서 저 가이아나 저 절반이 넘는 땅을 우리가 합병하겠다라고 네. 국민 투표를 해서 가결을 해버립니다.
오. 그 다음 해에는 저 땅을 베네수엘라의 한 주로 선포하고 지키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옆나라 가이아나와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이아나의 저 심해 유전을 사실상 미국의 엑슨모빌이 소유하다시피 하고 개발하는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또 쿠바계라서 그렇지 않아도 남미의 어떤 좌파 정권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석유 개발권을 뺏어가려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이아나 편을 굉장히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5천만 불짜리 현상 수배 포스터 밑에 그 보면은 그 가이아나를 지지하는 또 가이아나 그 대표단을 만나는 사진 같은 것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배경에는 결국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